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에 오늘 사표를 냈다는 속보가 한 30분 전에 막 떴는데요. 이제 대한항공 관련된 일에서는 모두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윤정희 기자. 네. 그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보직에서만 물러나겠다고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모든 직책에서 다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딸을 책임을 물어서 본부장 자리에서만 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반쪽 퇴직이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기를 들고 본인이 직접 사표를 제출한 건데요. 그럼 현재 지금 어떤 보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CG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요. 전 보직을 모두 사퇴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등기이사나 이 부사장 같은 것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연봉을 그대로 받는 것이었는데 결국 논란이 심화가 되니까 오늘 이 두 자리에서까지 사퇴를 한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사퇴는 핵심적인 건데 이거에서 안 물러나니까 무늬만 사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대로 연봉을 받는다는 예. 거거든요. 그것도 억대의 연봉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냥 책임지는 모양새만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보직까지 모두 사퇴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계열사죠. 카로텔 네트워크 대표이사나 왕산레저개발 대표이사, 또 한진관광의 대표이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오늘까지도 입장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이 네. 대한항공에서 받았던 연봉이 지난해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조현아 부사장이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걸 텐데 여기에 연봉도 뭐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당시 이제 등기이사로서 받은 연봉이 한 2억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예. 계열사까지 한번 합치면은 연봉이 한 5억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의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등기이사 연봉을 받지 않게 됐으니까 약 2억 원 이상의 아직도 수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뭐 좀 미온적인 대처 방안이 나오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인 사퇴를 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그 국민적 여론의 악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각종 지금 뭐 인터넷이나 또 여론에 보면은 이건 갑질을 넘어선 어떤 폭력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외국에서까지도 이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예. 자칫 그 기업 이미지 망신을 넘어서 국가적 그 망신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아마 기업으로서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 항공법규 위반 등으로 지금 고발을 했고 또 건교부가 실제로 항공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지금 조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으로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정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태풍을 그대로 정면으로 몸으로 맞겠다 싶으니까 아마 전면적인 그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저도 박성원 논설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국민적 여론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 예. 이 점을 중시했고요. 저만 하더라도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사태 이후에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이런 항공사를 대체 이용할 수 있을까 저부터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아마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대한항공이 수용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시청자 SNS 질문이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 윤정혜 기자께 질문이 들어왔는데 조현아 부사장 항공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법적 처벌은 없는 건가요? 자, 이 질문들 어제도 계속 많이 들어왔었는데 윤정혜 기자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오늘 참여연대에서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아마 이 형사처벌 가능할지 여부, 과거 사례를 좀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요.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뭐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예. 결국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죠. 네, 이건 유죄고 그리고 비행기도 당시 1시간이나 연착이 됐었어요. 아, 예. 네, 그런 것들 다 책임을 물어서 박연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었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시 박연차 회장이 만취 상태였고 폭언을 했던 게 인정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현아 부사장 계속해서 음주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음주 여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폭언이나 막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면요. 충분히 유죄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진 못했는데 또 SNS 질문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윤정희 기자 준비가 됐을진 모르겠는데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민사적으로도 혹시 소송을 낼 수 있냐? 왜냐하면 비행기에 타고 있던 분들이 연착이 좀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10분 이상 연착이 됐다고 보이잖아요. 네. 그 10분이라는 게 그 기내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의 스케줄상에 어떤 피해를 입혔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승객들 중에서 연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요. 혹시나 문제를 생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민사적으로도 문제 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가서 대한항공에서 벌어졌던 저 일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조사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할 백업 자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진짜인지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근거 자료 같은 걸 다 수집을 해갖고 쳐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그걸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이라든지 예. 그 증언이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허락한다면 인터뷰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인지도 저희가 또 검증도 해야 되고 비행기가 뭐 뒤로 램프 리턴을 했던 게 맞냐 그게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거죠. 사실이 정확하게 다 있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조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1등석에 같이 타고 있던 그 교수라는 분 직접 한번 대면을 인터뷰를 해서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시청자 질문이 왔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윤정희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민사적으로 내가 비행기가 연착돼서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 하면은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조현아 부사장이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 같은데요. 참여연대에서 오늘 서부지검에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일단 조현아 부사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의 혐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입니다. 폭행, 협박 등으로 기장 등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 운항 중인 항공기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무겁네요, 처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 조항도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에게 비행기를 다시 램프 리턴해라. 이거 자체가 위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조현아 부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돌릴 만한 권한이 없었고 오로지 승객 자격이었는데 비행기를 좀 돌렸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다. 힘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저런 것들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텐데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하나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분명히 이분은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굉장히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쇄도를 했습니다. 자, 윤정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런 소문이 들었었죠. 현재 해당 사무장이 비행 정지 처분을 받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승무원에게 비행 정지 처분이라는 건요, 앞으로 비행기를 타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에서는 뭐 비행 정지 처분 내린 적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현재 그 사무장이 굉장히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이 아프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 지금 병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당시 그 비행기에서 뭐 내리면서 얼마나 또 비참하고 뭐 그런 심정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돌아왔을 때, 병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요. 혹시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괘씸죄로 처벌이나 받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국민들도 저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또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란의 시발점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승무원이 땅콩을 봉지째 준 것, 이게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건데, 자, 과거에 대한항공에서 만들었던 홍보 영상에 보면은 이게 과연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직접 한번 이 홍보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자, 윤정희 기자, 그 네.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 홍보 영상입니다. 대한항공이 직접 만든 홍보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 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승무원들이 접대를 하는, 이게 예. 같이 뭐 서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쟁반에 되게 이슈가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콩이 예. 봉지째로 얹어져 있는 겁니다. 아, 봉지째로? 네. 그러니까 예. 조현아 부사장은 이걸 봉지째 내왔다라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자, 지금 화면에 동그라미 보시는- 쳐져 있는 게 그냥 그대로네요. 그렇죠.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봉지가 바로 땅콩 봉지거든요. 예. 지금 그대로 봉지째로 얹어주죠. 그러니까 조현아 부사장이 굉장히 화를 냈던 부분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홍보팀 영상에서 부사장의 발언이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예. 자, 지금 누리꾼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표를 제출을 해서 약간 이제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저 영상을 보면서 홍보팀 전체 다 징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 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같이 보실까요? 땅콩 항공으로 회사명을 바꿔라. 땅콩 항공. 네, 예. 이제 대한항공 안 타겠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땅콩 항공이 아니라 이제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내고 탔는데 이제 유턴하는 비행기 이제 안 타겠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판 일색인 그런 모양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패러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을 또 보면서 윤정희 기자가 또 설명을 더 이어가 주시죠. 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지금 불꽃이 나오면서 로고가 나오는데 대한항공이 아니라 땅콩 그리고 항공입니다. 일등석 고객님께는 특별히 그리고 자막이 바로 굉장히 수확한 재밌어요. 땅콩을 까서 그릇에 받쳐 드립니다. 1등석 승객들에게는 혹시나 땅콩항공 직접 임원진께서 수확을 해서 탑승할 시 드리겠답니다. 예. 원하시면 이렇게 땅콩잼도 내어드리는 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석 고객님께는 특별히 바로 수확한 땅콩을 까서 그릇에 받쳐 네, 드립니다. 직접 저렇게 그릇에 받쳐드리겠다.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저게 예. 이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거죠. 자, 저렇게 저런 거 영상을 만들 정도면 보통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만큼 분노가 컸기 때문에 저런 영상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한항공 로고를 이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태극 문양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태극 문양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바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활자체도 그대로 활용해서 땅콩 항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사실 대한항공에서는 보직만 물러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도 윤정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부사장님이십니다. 하는데 예. 그대로 조현아 부사장의 사진이에요. 근데 달라진 점이 지금 빨간색 원 안에 점이 있죠. 저 점이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나 찍어서 뭐 달라졌다 이런 건가요? 예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패러디해서요. 예. 거기서도 주인공이 점 하나 찍고 다른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걸 똑같이 패러디해서 이 새로운 부사장이라고 온 게 결국은 또 조현아 부사장일 거다. 예. 이렇게 지금 패러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패러디들이 힘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대한항공에서 사표를 내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지금 논의를 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아마 수리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신들도 좀 시끌시끌한데 외신들에서 지금 아주 조롱을 하고 있죠. 그 네, 내용도 좀 굉장히 설명해 조롱이 주시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보실까요? 네, 독일에서도 예. 대한항공 회장 딸이 승무원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어요.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외신들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거의 뭐 나라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부터 외국의 다른 항공사에서도 또 우스갯거리로 삼고 있거든요. 네. 이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회장이 오늘 우리 취재진들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허니 땡땡칩을 소주와 함께 제공을 하겠다. 예. 대신에 봉지째 주겠다. 봉지째. 네, 이렇게 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꼰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나라 망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사의 오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은 것 어느 오너, 어느 부모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저런 대기업 무자격자에게 물려줬다가 경영에 실패하면 그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조현아 부사장 자격이 없다. 이게 지금 국민적 평가이기 때문에요. 한진그룹에서는 이 점 분명히 명심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